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영국 물가 상승률이 3년 만에 목표치 2%에 도달했습니다. 2021년 7월 이후 처음으로 도달한 수치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총선 패배가 유력해졌던 보수당이 반전을 기대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재생의료 전문 바이오 기업 셀론텍이 바이오 콜라겐 기반 미용 성형 의료기기에 대한 해외 매출 증대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SC 엔지니어링의 자회사 셀론텍은 태국 SDX 바이오테크사와 콜라겐 필러 테라필 및 루시젠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업 공개를 준비 중인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브랜드 연돈 볼카츠 점주들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더본코리아에서 운영하는 돈가스 브랜드 연볼 돈가츠 일부 가맹점주들의 본부 측이 허위 과장 광고를 신고하며 피해 사례 발표 기자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19일 주식시장에서 1.75% 상승하며 8만 1,000원대를 회복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에 오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한 점이 투자 심리에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으니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에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의 센 AI가 떴습니다. 안녕하세요. 온트레이딩 AI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대형주만 가는 시장 속에서도 내 종목도 수익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세나의 추천주로 매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나뿐만 아니라 믿고 보는 서울경제TV의 전문가도 함께 하는데요. 오늘 정영석 고수님 모셔보겠습니다. 고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영석 고수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양시장 모두 좋게 끝났습니다만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더 많았던 하루입니다. 그래서 착시 효과가 좀 있었는데 사실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형주 위주로 가는 장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 투자 접근하기 까다로운 시장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대형주라도 충분히 추세 매매 기법이나 여러 가지 기법들을 활용하면 단기 투자 공략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단기 투자 노하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시총 1위에 등극했고 코스피는 2,800선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종목만 좀 안 가는 시장이었는데요. 우리 고수님께서는 오늘장 전략 어떻게 세우셨을까요? 네, 드디어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로 우뚝 솟아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을 제쳤습니다. 제가 아까 주가 확인했을 때 $133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액면 분할 이후에 10대 1로 액면 분할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좀 바뀐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쨌든 AI 관련 훈풍이 계속 불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주가도 훈풍이 불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엔비디아를 직접적으로 매매할 게 아니라면 국내 상장되어 있는 엔비디아 관련주,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죠. 반도체 관련주를 트레이딩 해볼 만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두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수페타시스와 태성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와 태성이 지금 높은 구간에 주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빠질 때 반도체 관련 대장주이니까 담아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다양한 섹터군들이 있습니다. 오늘 한국가스공사나 포스코 인터내셔널 빠졌는데 눌린 관점에서 유효합니다. 정부가 밀어주는 정책이고 앞으로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시추 일정, 7월 달에 잡혀있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 매매 기법 적용해서 들어가 봐도 되는 섹터다,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화장품 섹터 말씀드려야죠. 토니모리, VT, 유통 관련 대장인 실리콘트, 선진 뷰티 사이언스, 한국 화장품 제조까지 너무나 많은 화장품 관련주들이 일시적으로 눌리고 있습니다만 추세 이탈하지 않고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센티 좋고 실적 좋습니다. 안 살 이유가 없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도 관심 종목에 편입하신 뒤 관련 종목들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 엔비디아 관련주 반도체주 쪽으로 좀 주목해보자라는 말씀 주셨고요.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수페타시스와 태성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 역시
늘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거래량이 좀 없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 또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고수님의 공약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첫 번째 공약주부터 볼 텐데요. 바로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진입 가격은 오늘 시장 기준으로 종가에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4만 원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청산 가격은 6만 5천 원에 1차, 2차는 7만 원에 짚어주셨는데요. 아까 전에 일정 매매 기법으로도 적용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한국가스공사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고수님? 네, 한국가스공사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단기 투자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들이 여럿이 있는데 저희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 개념들 생소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 대금 지금 한국가스공사 6월 4일 기준으로 1조 4천억, 그다음에 9,600억.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급들이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 대금 중요한 이유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걸 나타내는 객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1순위로 두시고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고 파동 논리로 봤을 때 이제 1파동입니다. 중간에 음봉 한 개 정도 나왔습니다만 1파동이 지속적으로 5일선 타고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S급 재료다라고 말씀드렸죠. S급 재료는 로봇 AI 초전도체, 동해석유 요 시주 테마랑 뭐 이런 테마들이 있는데 필연적으로 3차 파동 발현됩니다. 지금 1차 파동이니까 이론적으로 봤을 때 눌리고 2차 눌리고 3차까지 나올 수 있으면 우리가 지금 종가 기준으로 들어갔을 때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굉장히 많은 거죠. 참고하시면 되고 여기 여러분들이 좀 보이시는 선이 파란 선도 보이시고 빨간 선도 보이실 테고 한데 이거 제가 좀 굵직하게 표시해 보면 이 빨간 선 보이시죠? 5일선입니다. 대형주가 보통 상승파동 그리고 나갈 때는 11선까지는 떨어집니다. 과거에 강했던 전력설비 테마의 대장주 HD현대 일렉트릭도 5일선 좀 이탈하고 11선 지지받으면서 상승 추세 흐름 보였는데 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공략주인 한국가스공사는 5일선 이탈하지 않고 아래 꼬리 달린 채 영망지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이 말인즉슨 제가 종가로 사인 드렸잖아요. 오늘 종가에 들어가신다면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추가적으로 더 빠진다면 분할 매수 잡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담을 구간은 오늘 종가, 이 5일선 부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5만 원 라인. 왜 5만 원 라인일까요? 11선 라인 부근이기 때문에 5일선, 11선 부근으로 잡고 분할 매수 매수 타점 잡으신 다음에 목표가는 매입가 대비해서 15에서 20% 유동적으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급 재료를 가지고 있는 한국가스공사 짚어봤습니다. 현재 5일선은 이탈하지 않고 아랫꼬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종가에 접근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2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15에서 20%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영석 고수님의 두 번째 오늘장 공약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역시 단기 수익 공약주로 짚어주셨고요. 진입 가격 종가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손절 가격은 18,000원이고요. 청산 가격은 1차에 25,000원, 2차에 3만 원입니다.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어떻게 공략 세워보면 좋을지 우리 고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 섹터는 S급 섹터는 아닙니다. A급 섹터이기 때문에 2차 파동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 어떤 업황에 대한 기대감 등등 다양한 기대감들이 내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기법을 잘 적용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기법을 적용해야 될지는 지금 차트 패턴이 여러 가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 보면서 좀 여러 가지 패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형주입니다. 대형주고 시가총액이 13조 정도 되는 무거운 종목인데 지난번 알테오젠 때도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일단 단기 박스권을 그리면서 이 안에서 횡보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다가 오르는데 이 박스권의 저항 라인 어디죠? 전고 라인은 이런 라인입니다. 여기가 전고 라인이고 이 라인은 한 번도 접근한 적이 없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는요.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SMR 관련해서 호재 이슈가 나오면서 정확히 언제죠? 5월 27일입니다. 장대 양봉이 1조 4천억이나 터졌어요. 거래대금 빵 터지면서
박스권 전고 라인을 돌파함과 동시에 장대 양봉으로 우뚝 솟아 올랐습니다. 이 말인즉슨 주가가 어느 정도 매물대를 한 번에 소화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눌릴 수 있으나 충분히 2차 파동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2차 파동은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N자형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N자형 좀 변형 패턴이긴 한데 N자형 상승 파동이라 해서 잠시 장대 양봉 세우고 오른 다음에 눌리는 과정 거칠 겁니다. 눌릴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21선 이탈하는지 여부와 거래대금 터지는지 여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21선을 이탈하게 되면 추세 하락이 가속화될 수 있으니까 21선 라인을 지켜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 AI 방송 나와서 온트레이딩 AI 나와서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는데 21선 라인 이탈하지 않고 추세 상승하고 있는 거 우리가 첫 번째로 확인했고요. 그다음 눌리는 구간에서 거래 대금이 터지고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거래 대금 터지지 않고 눌렸으니까 유통 물량을 쥐고 있는 수급 주체들이 물량을 넘기지 않았음을 거래 대금이라는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네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스텝을 봤을 때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으니까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오늘 종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종가에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은 시간 외에 매매 들어가셔도 좋고 내일 시가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매수 타점 잡으신 다음에 손절 라인은 제가 얼마로 세워드릴 것이냐? 18,000원 세워드립니다. 61선 라인이기 때문에 이 장기 이평선 라인 이탈한다면 주가가 많이 빠질 겁니다. 그래서 최후의 마진 노선인 61선 18,000원 선 손절가 제시해드리고 1차, 2차 나눠서 익절해 보려고요. 1차 목표가는 25,000원 대응하시면 되고 2차 목표가는 3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파동 가능한 두산 에너빌리티 짚어봤습니다. 현재 N자형 상승 파동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종가에 접근하시거나 시간의 매매도 가능하십니다. 아니라면 내일 시가에도 접근해 보실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1차 25,000원, 2차 3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수님의 공략주 살펴봤는데요. 방송 말미에 고수님의 히든 종목 공개되니까요. 끝까지 온트레이딩 AI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세나이 종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정영석 고수님과 실시간으로 매매 전략 세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희 온트레이딩 AI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수님의 종목에 이어서 세나가 오늘장 추출해낸 추천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나가 추천해준 첫 번째 종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틴입니다. 자, 넥스틴 같은 경우에는 실적 90점 기록했습니다. 높은 점수인데요. 2024년 6월 기준으로 매출액 175억 원의 컨센서스 나왔고요. 모멘텀은 85점입니다. 반도체 모멘텀 가져가고 있습니다. 차트는 80점, 수급 90점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현재 2거래일 연속, 그리고 기관까지 수급 받쳐주고 있고요. 신호강도 85점으로 종합점수 86점 나왔습니다. 자, 넥스틴 종목 우리 고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넥스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 관련주고요. HBM 관련해서 이슈가 있을 때 검사 장비 이슈가 있어서 한번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HBM 관련주 하면은 DI가 먼저 떠오릅니다. 맞습니다. 단기 투자 잘하기 위해선 우리가 부대장주, 3등주보다는 대장주를 매매하는 게 맞습니다. 차트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AI, 그러니까 세나가 가지고 온 종목이 넥스틴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정영석 고수의 종목은 DI입니다. 차트가 확연히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우리가 매매를 한다면 DI를 매매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드리고 혹시나 내가 높은 구간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이런 차트 좀 높이 있는 것을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나가 가지고 온 넥스틴도 제가 가격 전략 한번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단기 박스권이 그려져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만 봤을 때 제가 지우고요. 이렇게만 봤을 때는 추세 라인이 좀 어느 정도 그려지는 모습입니다. 추세 긋는 방법은 지지 라인 이렇게 동그라미 2개 칠하시고요. 연결만 해주시면 단기 추세선이 그어지는데 추세 매매 기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 선 2개 저항선 지지선이죠.
전체적인 그림 추세대라고 했고요. 추세선, 그러니까 추세대 안에서 움직이는 이 흐름을 추세, 상승 파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동그라미 친 부분에서 추세의 지지 라인에서 매수해서 이 윗부분 저항 라인에서 매도하는 기계적인 추세 매매 기법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오히려 역발상으로 밑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저항 라인 돌파할 때 돌파 매매 관점에서 매수하는 건데 지금 이 라인을 봤을 때 시원하게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돌파할 것 같은 차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자기법, 그러니까 지지 라인에서 매수하는 기법 쓰시면 되겠죠. 지금 가격적으로 봤을 때 71,600원이 종가 라인인데 지금은 추세 중단 라인입니다.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요. 추세 지지 라인은 가격적으로 보자면 7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7만 원 매수 타점 잡으시고 추세 저항 라인이 7만 5천 원 보이시죠? 7만 5천 원으로 짧게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나의 첫 번째 추천주로 넥스틴 고수님과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이 종목 추세 지지 라인 기법을 적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7만 원에 매수해서 7만 5천 원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나의 추천주 두 번째 종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솔케미칼입니다. 자, 이 종목 실적 85점 나왔습니다. 2024년 6월 기준의 매출액 2,050억 원의 컨센서스 기록했습니다. 자, 모멘텀 80점으로 3거래의 연속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차트는 80점 나왔습니다. 자, 수급은 75점인데요. 외국인 7거래일 연속 매수세, 그리고 개인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신호강도 85점, 종합점수 81점 나왔습니다. 자, 한솔케미칼은 우리 고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세나가 또 반도체 관련주를 추천해 줬네요.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로 가고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다 보니까 최근에는 뭐 SK하이닉스 흐름 너무나 좋잖아요. 신고가 경신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좋은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세나가 그런 좀 업황을 분석해서 이런 반도체 관련주 위주로 좀 추천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앞서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대장주를 매매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됩니다.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앞에 보시면 매물대가 너무 많습니다. 다 매물대입니다. 매물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가가 조금 올라가려고 하면 앞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항 물량으로 잡혀서 주가가 올라가기 힘들다라는 말씀 드렸고 지금 굵은 선, 회색 선 보시면 121선인데 이 라인 돌파하기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앞으로 조금 더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수급 한번 보면 외국인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121선 라인을 강하게 돌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기법 잘 적용해 봐야죠. 121선 돌파할 때 쓸 수 있는 기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121선을 강하게 돌파하면, 그러니까 121선 여기 있는데 이렇게 완전히 올라오면 그날 종가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완전히 올라오지 못하고 몸통이 절반만 올라온다면 그 다음 날에 121선 돌파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에 이날 종가에 들어가시거나 다음 날 시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매수 타점 잡으시면 되고 목표가는 매입가 대비해서 5에서 10% 짧게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솔케미칼 현재 외국인의 수급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121선 돌파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기법 적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매입가 대비해서 5에서 10%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세날 추천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바로 대신증권입니다. 실적 95점 나왔습니다. 2024년 3월 기준 매출액 1조 760억 원 나왔고요. 모멘텀 90점으로 증권 관련주 살아 있습니다. 차트는 90점, 수급 90점 나왔습니다. 기관이 현재 5월에서 6월부터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고요. 신호강도는 95점, 종합점수 92점으로 오늘 세나의 점수 중에 가장 좋은 점수 나왔는데요. 자, 이 부분 우리 고수님께서도 동의하시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신증권 섹터 자체가 그렇게 매력적인 섹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그러나 오늘 세나의 공략주 세 가지 종목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종목이다 보니까 제가 수급이라든지 차트 면밀하게 검토 후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차트 보시면 매물대가 살짝 껴 있습니다. 여기 매물대가 있는데 2022년이니까 여기 한 차례 소환 흔적이 보이니까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자,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 보통 우리가 이 좀 무거운 섹터, 그러니까 좀 잠잠한 섹터는 이런 상승 추세를 받을 때 상승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데 3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주가가
스트레이트로 쭉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횡보하고 있다가 6월 18일이죠. 어제 기준으로 장대 양봉이 거래대금 실린 차 하나 나왔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전 고점인 18,100원을 강하게 뚫는지 지금 양음양 패턴이 한번 나올 수 있긴 한데 사실 양음양 패턴이 나오려면 오늘 시가에 뜨고 그러니까 종가 위에서 음봉이 하나 나오고 다음날 양봉을 노려보는 패턴이 바람직한 패턴인데 아쉽게도 시가갭 하락했네요. 갭이 아니라 하락하면서 출발하면서 양음양 패턴이 그렇게 좋은 패턴은 아니게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일단 18,100원을 뚫을 때 돌파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수급 체크하면 기관 투자자가 어제 갑자기 많이 들어왔네요.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은행, 보험 다 성향이 좀 다르긴 한데 투신, 단기 투자 성향이 좀 있습니다. 투신이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수급 맞추셔가지고 돌파 매매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나의 추천주 우리 고수님과 같이 살펴봤는데요. 화면으로 자세하게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공개 시간입니다. 히든 종목 힌트만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종목 어떤 종목일지 우리 고수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조선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조선, 해운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전력 설비, 화장품, 반도체, 바이오까지 너무나 좋은 섹터가 있는데 일단 K조선 밑에 하단 자막 보시면 1년치 물량을 한 번에 따낸 이 회사. 이 회사가 오늘 히든 종목이 될 겁니다. 되겠죠? 그리고 K조선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들어오고 있고 종목마다 좀 상이하긴 합니다만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주 가뭄 뚫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말 그대로 수급 좋고 차트 좋고 실적 좋습니다. 3박자가 다 맞춰진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좀 자신 있게 들고 왔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화면 보면서 제가 차트 설명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앞에 매물대가 있는지 여부를 봐야 되는데 매물대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형주가 추세를 한번 타기 시작하면 그 추세에 반하지 않고 상승 추세면 가령 상승 추세대로 올라가고 하락 추세면 하락 파동 그리면서 계속 하락 추세에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이 종목 보시면 상승 파동 그리면서 60, 121선 장기 이평선 이탈하지 않은 채 쭉 올라가고 있는 흐름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단 자막에도 적어놨지만 추세 상승 구간이다라고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쉼표 보면 전고점을 돌파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파 이후에 눌리고 장기 이평선 이탈하지 않았는데 2파 나올 때 전고점을 돌파했다. 근데 여기에 업황까지 받쳐주고 실적까지 받쳐주고 수급까지 받쳐준다면 우리가 매수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2파 고점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전략 나중에 따로 세워드릴 겁니다.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라 5일선, 11선, 21선 3분할 매수 타점 잡고 들어가시면 되고 목표가는 매입가 대비해서 한 15%로 대응하면 좋을 종목이다. 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조선 관련주 궁금하신 분들 온트레이딩 AI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나의 추천주와 또 고수님의 히든 종목은 여러분의 휴대폰에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핵심 정리 같이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한국가스공사와 두산에너빌리티 종가 공략주로 고수님이 주셨습니다. 한국가스공사 2분할 매수로 할 수 있고요. 목표가는 매입가 대비 15에서 20%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오늘 종가에 접근 가능한 종목으로 짚어봤고요. 두 번째로 세나의 선택 3일째 상승 중인 한솔케미칼 짚어봤습니다. 121선 돌파 가능성이 많고요. 목표가는 5에서 10%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고수님의 히든 공략주로 강세 보이고 있는 조선주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신 고수님과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님 감사합니다. 온트레이딩 AI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